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도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최근 한 4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주가가 이제 10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전통적으로 11월하고 12월은 좀 강세인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면 1.7조 달러의 그 뮤추얼 펀드 자금이 미국 증시에 좀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이후에 대규모 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될 걸로 판단하는데 전체 그 S&P 500 기업 중에서 45% 정도가 이제 11월에 자사주를 그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또 계속 수급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풋옵션 비율이 이제 급격히 그 상승했지만은 그 현재는 현저하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역시 이제 풋옵션 걸었던 그 세력들도 11월에 오면서 수급상에 좀 개선이 될 거로 좀 판단을 하고 비중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 우려에 대한 기류도 조금은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좀 꺾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11월 증시는 심리 개선 플러스 수급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12월 그 쇼핑 시즌 내지 그 소비 시즌을 또 앞두고 또 이게 이어지면 또 12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전체적으로 그 하락 흐름의 기조가 변한다기보다는 그 하락 흐름에서의 그 베어 마켓 랠리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그 주요 IB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물론 이제 기술주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보면 그 고점 대비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이 된 상태인데 그 기술주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빅테크 기업으로 그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보면 이익 추정치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경기 하강을 또 경기 그 하락 기조를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달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 악재가 여기 이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볼 때는 내년 이후에도 다시 그 추세적인 하락 국면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한시적으로 11월 시장은 약간 수급 개선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에 한해서는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든지 이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뭐 개선된 것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트위터 인수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테슬라 주가하고 트위터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이제 테슬라를 인수하냐 마냐 여기 돈을 어느 정도 집어넣느냐 마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같이 이렇게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그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가 수준이 보면 이제 $200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주가는 이제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국내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왜 약하냐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역시는 이제 그 내년 경기 그 하락에 따른 그런 영향인데 테슬라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악화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악화 또는 이제 그 달러 강세에 따라서 경쟁사 대비 또 경쟁력 악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가 오름으로써 생산 비용이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그 시각이 극명한과 마찬가지로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시각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인 게 있다면은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난주에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이제 330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수요 감소를 우려하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150불로 떨어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이치뱅크라든지 RBC 캐피탈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줄줄이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과거 그 희망 일색이었던 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조금 더 그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기적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략 이 범위가 205에서 한 320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 계속 중기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는데 또 7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는 단기적인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박스권이 262달러에서 315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밑으로 이제 그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현재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이제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테슬라를 좀 장기 차트, 월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형입니다. 헤드앤숄더형, 이게 이제 한국말로 머리 어깨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고점 부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락 전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해석하면 200달러를 박스권 하단으로 하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그 200달러 선이 깨지면은 헤드앤드 숄더형이 그 완벽하게 완성되고 목선이 이제 200달러 선에서 완성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 그 중기적인 그 흐름상 이번 연말까지 흐름이 중요한데, 다만 좀 위안이 되는 것은 그 월봉상 음봉이 3개월 이상 난 적이 없거든요. 10월까지는 아마 음봉이 될 것 같은데 11월 달에는 우리가 좀 양봉을 기대해도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상승 흐름에 있어서 그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5일선하고 21선 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지 1차적인 신호고, 본격적인 상승은 수급선인 60일선을 돌파할 때를 이제 강한 좀 그 상승 신호가 나온 거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현재 그 테슬라의 경우 60일선은 268달러 정도 있거든요. 현재 가격하고 비교해 보자면 약간은 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세로 이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제 268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그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중기적인 그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권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박스권 하단이 한 200달러 선이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오른 가격인데, 현재부터는 조금씩 테슬라를 좀 사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매도인데요. 그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 60달러를 그 돌파하면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테슬라의 그 주변 여건들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서야 되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과거처럼 테슬라가 이제 그 베스트 상황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는 기술적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저점에 사서 어느 정도 그 15%에서 20% 정도 올랐을 때 그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애플은 사실 그 소위 말해서 미국 그 팡주 또는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차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 있습니다. 그 시쳇말로 좀 지수 하락분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제가 일간 차트를 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차트를 보면은 일단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3개월 미만의 지속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올해 그 8월 중순 이후 10월 중순까지 보면 하락 추세가 있었고, 특히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애플은 지금 반등 국면이라고 아까 그 테슬라는 반등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일선이 한참 남았었습니다. 근데 이 애플은 그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고무적인 모습은 거래량도 상당히 그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11월, 12월에 만약 미국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그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그 여타 그 미국의 기술주와는 달리 반등 국면에서 현재 좀 V자 국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 데이터만 봐도 얘가 한번 그 추세의 흐름을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길게는 한 3개월까지도 갔고 짧게는 이제 1개월까지도 갔는데 지금 애플의 상승세가 시작된 게 이제 지난 10월 중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만 놓고 볼 때는 뭐 적어도 뭐 11월 최소한 그 11월 중반 이후까지도 좀 상승할 수 그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좀 눌림을 줬을 때 그 매수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항선은 아마 164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이고요. 또 2차 저항선은 지난 그 8월에 형성됐던 고점인 한 176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한다면은 중기적으로 볼 때는 위에 그 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승 N자형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상당 부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좀 그 하회되면서 계단식 하락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이런 그 하락 흐름이 그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주요 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주요 이동 평균선이 이제 역배열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121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1선을 비로소 돌파했을 때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제 멈춘 거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앞선 두 종목 그 애플하고 테슬라보다는 차트 흐름이 훨씬 안 좋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아직도 그 조정이 좀 진행 중인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저점을 계속 그 하회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앞선 두 종목보다는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그 신저점을 써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저점을 일봉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한 80달러 내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인다면 1차 저항선은 한 109달러 내외가 될 것 같고요. 2차 저항선은 한 122달러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존의 흐름을 보면 그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을 해왔고 특히 이제 올해 그 8월 중순 이후에 보면 그냥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지난 그 5월하고 6월 저점 이 수준까지 현재 그 하락을 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급락하면서 이 수준을 하회하면서 또 시장에서 한편으로 이제 반발 매수도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차트를 보면 워낙 그 갭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는 그 갭 하락 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뭐 이런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다만 그 저점에서 그 반발 매수 좀 또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그 형성된 양봉이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올 그 5월하고 6월 이후에 보면 헤드앤숄더형이에요. 현재 이제 목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머리 부분하고 양 그 어깨 부분이 이제 거의 완성된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 가격 수준이 좀 무너진다면은 추가적으로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 아마존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이렇게 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난 금요일 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일주일 만에 급락했기 때문에 보조 지표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도 신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 한 81달러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은 1차 저항선은 125달러 내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 종목이 현재는 이제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고 그 주가 하락 국면에서 추세 하락 국면에서의 이제 일시적인 반등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증시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러는데 한 15%에서 한 20% 수익 정도면 이런 흐름에서는 만족한 수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